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과학적 진실과 거대한 종교적 권위가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드라마틱한 시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발견한 명백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데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세상은요, 아주 확고하고 안정된, 뭐랄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었죠. 네, 바로 천동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이디어를 냈고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이걸 아주 정교한 수학으로 완성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무려 1500년 동안 서양 세계에서는 그냥 상식이고 진리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천동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강력했던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과학 이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중세 기독교 세계관과 정말 완벽하게 딱 들어맞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구는 신이 만든 특별한 공간이니까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어야 하고, 저 하늘은 신의 영역이니까 완벽하고 변치 않아야 하죠. 모든 지식은 성경에 있고 그 해석은 교회가 하는 거고요. 이 모든 믿음과 천동설은 그야말로 한 세트였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견고한 세계관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고 또 하나는 세상을 바꾼 기술이었죠.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 해에 책 한 권이 조용히 출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아주 위험한 주장이 담겨 있었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두 모델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기존의 천동설은요, 가끔 행성이 하늘에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려고 행성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또 큰 원을 돈다는 주전원 같은 아주 복잡한 장치를 덧붙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훨씬 단순하고 깔끔하게 수학적인 계산만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다 설명해낸 겁니다. 훨씬 우아했죠. 바로 이때 또 다른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그전까지 책은 교회의 수도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기 때문에 지식은 사실상 교회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인쇄술 덕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위험한 생각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유럽 전역에 마치 불길처럼 번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코페르니쿠스가 수학으로 제시했던 이 아이디어에 결정적인 눈을 달아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1609년 갈릴레오는 당시 막 발명된 신기한 물건, 망원경을 직접 개량해서 성능을 무려 20배나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렌즈를 밤하늘의 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냥 장난감일 수도 있었던 물건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가 망원경으로 본 건요,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신의 영역이라 완벽하게 매끄러워야 할 달 표면이 글쎄 우리 지구처럼 산도 있고 계곡도 있어서 울퉁불퉁했어요. 둘째,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믿음과 달리 목성 주변을 뱅뱅 도는 4개의 작은 위성을 발견했죠. 이건 뭐예요? 모든 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대전제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셋째, 금성이 달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모양이 변하는 걸 포착했는데 이건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지 않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한 태양에 감히 흠집, 즉 흑점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하나하나가 기존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폭탄이었던 셈입니다. 말 그대로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1500년 동안 굳건했던 낡은 세계관의 기둥에 금이 쪽쪽 가는 것과 같았어요. 건물의 기반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쥔 과학과 흔들리는 교리를 지켜야만 했던 권력 사이의 정면 충돌 말이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상황은 정말 빠르게 나빠졌어요. 1616년에 교회는 아예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멈추지 않았고
1632년에 책을 내서 자신의 발견을 세상에 알렸죠. 결국 1년 뒤인 1633년, 그는 로마의 종교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모든 결과를 대중 앞에서 부정해야만 했고 죽는 날까지 집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재판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나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짓눌러도 진실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굴의 의지 같은 거요. 맞습니다. 갈릴레오 한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었을진 몰라요. 하지만 인쇄술을 타고 이미 널리 퍼져나가고 망원경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된 그 생각 자체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7년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말 그대로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지구가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들이 도대체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이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과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갈릴레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1633년인데 교회가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1992년이에요. 무려 35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의 진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여정이 이렇게나 길고 험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 4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별자리에 대한 천문학의 약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존의 권위에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 눈앞의 증거를 믿는 힘,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